제21대 대선 46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본격적인 대선 경선에 돌입한 상황인데요. 네, 여론조사를 통해서 대선 판세 등을 짚어보겠습니다. 이동우 해설위원 실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자, 먼저 전국 지표조사, MBS 여론조사 3자 가상 대결 결과가 좀 눈에 띄더라고요. 분석해 주시죠. 예, 그렇습니다. 이제 이재명 민주당 전 대표 그리고 국민의힘 유력 후보 3명 그리고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가 붙는다는 것을 가상한 3자 가상 대결인데요. 예. 이재명 민주당 전 대표가 국민의힘 후보 누구하고 붙어도 45% 지지율로 다른 후보를 압도한다는 내용이 골자입니다. 예. 그래픽 화면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이 화면을 보시면은 그 국민의힘 후보가 김문수 후보라면 이재명 45%, 김문수 22%, 이준석 9%, 또 국민의힘으로 홍준표 후보가 출마한다면 45, 24, 7% 이렇게 나오고요. 예. 국민의힘 한동훈 후보가 나올 경우에는 45%, 17%, 8%로 집계가 됐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안정적으로 우세를 보이고 국민의힘 상강 후보 가운데는 홍준표, 김문수, 한동훈 후보 순으로 경쟁력이 있는 것으로 결과가 나왔습니다. 다만 이 가상 대결에서 민주당 지지층의 90% 이상이 이재명 후보를 지지한 반면에요. 국민의힘 지지층의 61%가 김문수 후보를, 또 63%가 홍준표 후보를, 47%가 한동훈 후보를 지지했습니다. 예. 다시 말해서 사실상 이재명 후보가 확정적인 민주당은 이재명 후보의 90% 이상의 지지율이 쏠리지만 국민의힘은 현재 누가 후보가 될지 모르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예. 보니까 기껏해 한 60% 전후의 지지밖에 지금 못 받는 상황인 것이죠. 결국 누군가 국민의힘 최종으로 확정될 경우에는 지지율은 지금보다는 한 20에서 30% 정도 더 가까이 오를 수 있다. 이런 분석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특히 한동훈 후보의 경우에는 국민의힘 지지층에서 절반도 안 되는 한 47% 정도의 지지율밖에 못 받고 있기 때문에 향후에는 오히려 어떻게 보면 최종 후보가 된다면 지지율이 더 크게 뛸 수 있는 그런 잠재력도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최근에 한덕수 권한대행 차출설 범보수 진영에서 계속 나오고 있는데 조금 전 본 조사에서는 한대행은 빠져 있네요. 네, 이 조사는 MBS 조사라고요. 매주 목요일 날 나오는 조사인데 여기서 이제 MBS 조사에서 한덕수 대행을 뺀 거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선 주자 관련해서 명시적으로 선언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 뺐다고 이렇게 이 여론조사 회사들은 설명을 하고 있고요. 이 조사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MBS라는 것은 내셔널 바로미터 서베이 그래가지고 이 무슨 공공기관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엠브레인 퍼블릭 등 4개 여론조사 회사들이 각자 돈을 객출해서 매주 하는 것이고 이제 목요일날 오전 11시에 이제 공표를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포함시키지는 않았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만 다만 한덕수 권한대행 관련해서 화면에도 나옵니다만 대선 출마가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답변이 66%, 바람직하다는 답변은 24%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예. 한대행의 대선 출마에 대한 부정적 의견이 압도적으로 높은 것으로 이렇게 조사가 된 것이죠. 예. 근데 조금 전에 이제 저희가 봤던 여론조사에서도 그래도 좀 주목되는 점이 제일 오른쪽에 있었던 개혁신당의 이준석 후보, 10%까지는 안 되지만 거의 10% 가까운 그런 지지율을 보이면서 나름의 지금 득표 능력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은데, 국민의힘 후보와 이준석 후보의 이제 막판 선거전의 빅텐트 가능성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시나요? 글쎄, 그거는 이제 막판에 여론조사 지지율이 상당히 큰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예. 이렇게 예상이 되는데요. 지금처럼 민주당 후보와 국민의힘 후보 사이에 격차가 커가지고 이준석 후보와 단일화를 한다 그래도 크게 판세에 영향이 없을 경우에는 아마 이준석 후보는 완주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단일화를 한다 그래도 판세를 뒤집기는 어렵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 경우에는 이준석 후보는 완주를 하면서 존재감을 과시하면서 또 대선 주자로서 입지를 강화하는 그런 기회로 삼을 수 있다는 분석이고요. 다만 이제 각종 여론조사에서 이준석 후보와 국민의힘 후보가 단일화를 할 경우에는 나름 경쟁력이 생길 수 있어서 마치 2002년에 노무현 정몽준 후보 단일화와 같은 그런 이벤트가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예. 정치는 생물이고 가능성의 예술이기 때문에 이런 일이 안 일어난다고 이렇게 장담할 수는 없는 상황인 거고요. 특히 아시다시피 이준석 후보의 경우에는
부동층이 그 유난히 많은 20, 30대에서 인기가 많지 않습니까? 특히 남성층에서 20, 30대 남성층에서 인기가 있기 때문에 막판에 바람을 일으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고요. 선거에서는 제일 중요한 것이 이제 바람이고 그다음에 구도, 인물 이런 순서로 이제 중요하다는 것이 이제 정치 전문가들의 그 일치된 견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선거 막판에 이준석 후보가 그 흥행 카드이자 캐스팅 보트로서 바람을 일으킬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어제 종편에 그 출연했던 이준석 대표가 국민의힘에서 본인이 마치 그 성상납을 받은 것처럼 이런 식으로 몰아서 예, 당대표에서 쫓아냈는데 이거에 대해서 만약에 사과를 할 경우에는 막판 단일화 등에 대해서도 고민해 볼 수 있다. 뭐 이런 취지로 얘기를 했거든요. 예. 하지만 뭐 그 가능성에 대해서는 상당히 회의적이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습니다. 네, 이번엔 차기 대통령 적합도를 좀 볼 텐데요. 여기에서도 이재명 예비 후보가 압도적으로 높게 나왔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이제 MBS 조사를 보면은요, 이재명 전 대표가 차기 대통령감으로 가장 적합한 인물이라는 응답이 39%에 달했고요. 국민의힘 홍준표, 김문수 후보는 8%, 한동훈 6%, 이준석, 안철수 후보는 각각 3%를 기록했습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이재명 후보가 보수 후보들을 압도하는 판세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이 탄핵 이후에 치러지는 대통령 파면 이후에 치러지는 대선이다 보니까 특히 이제 이재명 후보가 상당히 강세를 보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그리고 또 오늘 나온 그 갤럽 조사에서는 한덕수 대행의 지지도가 좀 상승한 결과가 나왔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MBS 조사에서는 한덕수 대행을 그 보기에 포함을 시키지 않았는데 예. 오늘 갤럽 조사에서는 포함을 시켰어요. 이 상황에서 이 조사에서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는 38%로 압도적 1위였고요. 갤럽 조사로는 최고치입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과 국민의힘 홍준표, 김문수 후보가 나란히 7%, 한동훈 후보 6%,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 2%를 기록을 했습니다. 한덕수 대행은 지난주 2%에서 이번 주에는 5%포인트 뛰면서 예. 7%를 기록을 했는데요. 뭐 어쨌든 후보군에 들어선 지 한 주 만에 국민의힘 그 선두그룹과 같은 지지율을 기록하면서 나름 득표력을 과시했다 이렇게 평가할 수도 있겠는데요. 다만 한대행은 여전히 대선 출마 관련해서 이제 모호함을 유지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예. 일각에서는 평생 관료 생활을 하는 한대행이 과연 각종 네거티브를 견뎌낼 수 있는 정치적 맷집이나 근육이 있을지 좀 의문을 표시하는 그 상황이고요. 특히 그 국민의힘 후보들 가운데 한동훈, 홍준표, 안철수 후보 등은 국민의힘 경선 그 참여한 사람들인데요. 이들은 한대행의 그 대선 출마 그 참여 가능성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이번엔 민주당 내부의 상황을 좀 보겠습니다. 이재명 예비 후보가 민주당 후보 적합도에서도 압도적으로 우위를 점하고 있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이제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제 그 사실 민주당 내에서는 이제 어대명이란 말이 이제 상당히 유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차피 대통령은 이재명 뭐 그 약자인데요. 이 상황을 보시면 이제 그래프를 보시면 이재명 후보는 민주당 후보 적합도 조사에서 44%를 기록했고요. 김동연 후보 8%, 김경수 후보 3%로 다른 후보들을 압도하고 있습니다. 태도 후보는 41%였고요. 민주당의 대통령 후보 경선이 이제 사실상 추대식 비슷한 상황으로 이제 흥행이 쉽지 않다 이런 우려도 민주당 내부에서 일부 나오고는 있는데요. 민주당 오는 27일 날 후보를 최종 확정하게 되고요. 일부에서는 뭐 이런 말도 나옵니다. 가급적 빨리 후보를 정해서 지금까지 야심차게 준비한 각종 공약을 발표하다 보면 오히려 이 그 중도층과 청년층을 흡수하는데 오히려 더 유리하지 않겠느냐 이런 그 계산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자 민주당에서 이렇게 좀 압도적인 결과가 나오고 있는 반면에 국민의힘에서는 주자들의 지지율이 좀 요동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아시다시피 이제 지난 주말을 거치면서 오세훈 서울시장하고 예. 유승민 전 의원이 경선 불참 선언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면서 그 새로운 그 여론 지형이 이제 만들어지고 있는데요. NBS 여론조사에서 국민의힘 대선 후보 적합도를 묻는 질문에 홍준표 후보가 12%로 가장 많은 지지율을 기록했고요. 뒤를 이어서 한동훈 10%, 김문수 9%, 안철수 8%, 나경원 3%를 얻었습니다. 김문수 후보가 최근까지 계속 1위를 달렸었는데 예. 국민의힘 그 경선 지형에 일부 변화가 생긴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모름, 무응답 등 태도 후보층은 무려 55%에 달했기 때문에 후보들 간의 격차는 그다지 크지 않은 그런 상황이고요. 다만 이 부분이 좀 중요한데요. 지지 정당이 국민의힘이라고 응답한 사람 등으로 한정해서 물었더니 지지율이 요동치는 그런 상황을 보이는데요.
지지를 보면 홍준표 23%, 김문수 21%, 한동훈 18% 순이었는데요. 홍준표 후보와 한동훈 후보는 직전주에 비해서 7%포인트 상승한 반면에 김문수 후보는 8%포인트 급락을 해서 낙폭이 유난히 두드러졌습니다. 예. 이제 경선 불참을 선언하는 오세훈 서울시장 그리고 유승민 전 의원의 표가 이 그 홍준표 후보와 한동훈 후보 쪽으로 갔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고요. 김문수 후보의 경우에는 계엄과 선을 긋는 듯한 발언을 하고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파면 결정을 수용해야 한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입장을 밝힌 것이 윤석열 대통령 지지층의 어떤 실망과 이탈로 이어졌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알고 있다시피 이제 그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는 강성 윤석열 대통령 지지층의 예. 그 지지를 발판으로 해서 지금 국민의힘 지지율 1위를 달렸던 것인데 예.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무래도 이제 그 계엄에 대해서도 좀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하고 그리고 헌법재판소 파면도 수용해야 된다 이런 입장을 밝히다 보니까 이제 본인의 어떤 그 강성 지지층들이 좀 일부 이탈하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좀 지지율이 많이 빠지지 않나 이렇게 풀이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예. 그리고 정권 교체냐 그리고 정권 재창출이냐 물었더니 여론 격차가 지난주보다 더 벌어졌어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주에는 이제 정권 교체하고 정권 재창출 여론이 MBS 조사에서는 한 11% 정도 차이였거든요. 48%대 37% 이렇게 나왔었는데 이번 주 발표에서는 정권 교체 54%, 정권 재창출 33%로 격차가 21%포인트입니다. 21%포인트니까 지난주보다 10%포인트나 늘은 것이죠. 이 정권 교체 수치는 MBS가 올해 1월부터 조사한 기준으로는 최고치고요. 지난주에 비해 많이 줄었던 격차가 다시 이제 벌어진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아무래도 헌법재판소에서 8대0 그 전원일치로 파면 결정이 난 뒤에 하는 이제 대선이다 보니까 정권 교체 여론이 이제 어느 때보다 더 높지 않았나 이렇게 보이고요. 오늘 나온 갤럽 여론조사는 좀 다른 방식으로 조사를 했어요. 아예 어느 당 후보가 당선되는 것을 바라는가라고 이제 직접적으로 질문을 했는데 예. 그 결과 민주당 후보 당선이 45%, 국민의힘 후보 당선이 32%, 이외 정당 후보 당선이 6%, 모름 의견 없다 등 의견 유보가 18%라는 이제 결과가 나왔는데요. 여론조사 전문가들은 정권 교체 여론이 정권 유지 여론보다 10%포인트 이상 차이가 나면 보수 쪽에서 어떤 후보가 나오더라도 이기기는 상당히 쉽지 않다 이렇게 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자 정당 지지율도 좀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과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이 오차범위 밖으로 벌어졌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주 MBS 조사에서는 뭐 1%포인트 차이로 상당히 좀 박빙 예. 상황이었거든요. 오차범위 내인 거죠. 근데 이번 주에는 37%대 30%로 7%포인트 차이로 이제 오차범위를 벗어났습니다. 예. 이 MBS 조사의 오차범위는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거든요. 그러니까 6.2%가 오차범위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7%면 이제 그걸 벗어났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고요. 여론조사 전문가들은 이제 중도 확장성이 높은 오세훈 서울시장 그리고 유승민 전 의원이 국민의힘 경선에 불참한 것 그리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출마 논란 등이 국민의힘 정당 그 지지율에 악재로 작용했다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한덕수 대통령 대행의 그 출마 논란이 아무래도 국민의힘 후보들의 경쟁력이 부족하다 이런 것을 어떻게 보면 이제 인정하는 예. 그런 셈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러다 보니까 국민의힘 경선 열기에 이제 찬물을 끼얹는 것이고 곧 이제 국민의힘 지지율 하락으로 이어진다. 이런 게 여론조사 전문가들의 설명입니다. 반면에 오늘 발표된 갤럽 여론조사에는 두 정당 간 지지율 격차가 11%포인트에서 8%포인트 차이로 오히려 줄었어요. 결국 MBS 조사가 이제 7%포인트 차이고, 그리고 오늘 갤럽 조사에서는 8% 차이니까 이제 비슷하게 이제 벌어졌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고요. 사실 지난해 12월 계엄 선포 그리고 탄핵 정국에서는 이 그래프를 보시면 보시겠지만 한때 12월 중에는 48%대 24%로 예. 2배 차이가 났었거든요. 예. 이제 그거에 비해서는 이제 국민의힘이 많이 만회를 했다 이렇게 평가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근데 여전히 뭐 나름대로 이제 격차는 좀 있고요. 결국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이제 현재 진행 중인 대선 경선의 흥행에 좀 더 힘을 쓰고 이를 통해서 컨벤션 효과를 극대화하는 전략을 써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여론조사 결과 변화를 이동우 MCL 해설위원 실장과 분석을 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